반갑습니다. 닥터 개고생 두 번째 우리 개원 아카데미인데요. 오늘은 입지에 대한 얘기를 드릴 겁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은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개고생 첫 번째 출연해 주셨던 김경수 대표님께서 이번에도 흔쾌히 출연을 수락해 주셔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너무 저한테는 기쁜 일이고요.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닥터 개고생에 출연을 제의를 해주셔가지고 일단 이성근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병원 개원 입지에서부터 계약, 병원 개원의 모든 그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광교 W스퀘어 공인중개사 대표 김경수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경수 대표님이 첫 번째 개고생 우리 시즌 1에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연락을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피드백 받기로는 많은 개원 예정이셨던 원장님들께서 또 우리 김경수 대표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인사를 하신 적도 있으셔서 네.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요.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은 개원 준비하고 있는 원장님을 뵈었을 텐데 네네.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처음에 이제 뭐 촬영한 지 좀 시간이 지나기는 했는데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광고 차원에서 촬영을 한 게 아니어서 원장님 처음에 개원하실 때 그 유튜브 촬영으로 이렇게 해서 기대를 안 했었습니다. 근데 그 한편이 제가 업무를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개원 예정 원장님들이 전화를 많이 주셔가지고 처음에 너무 좀 당황스럽고 뭐 황당하기도 했는데 이제 저한테는 또 그게 또 수익으로 연결이 되고 그 개원하는 원장님들 또 이렇게 구두상 또 광고 효과가 돼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행복한 나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만큼 없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자문할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전문가가 원체 안 계셨기 때문에 아마 김경수 대표님께 전화를 많이 드린 게 아닌가 싶고, 또 사실 저도 개원은 개고생이라는 이 유튜브 채널 시작할 때 이렇게까지 호응이 높을 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사실 두 번째 시즌도 뭐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를 좀 드리고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요. 아마 많은 부분은 첫 번째 시즌 1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 지금도 그게 또 여전히 적용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한 3,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 그 사이에 변동된 부분도 있으실 거고 오늘은 좀 가볍게 그렇게 진행을 좀 할까 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 촬영하기 전에 김경수 대표님이랑 만나서 또 진행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우리 또 개고생이 9번째 책이 좀 있으면 나올 텐데 그때 또 입지 파트에서 다양한 증례 16가지였나요? 뭐 엄청 많은 증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그 정례도 좀 그때 녹화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오프 더 레코드는 또 뺄 건 빼고 이렇게 책으로 출간을 해서 곧 나타날 건데 그 얘기도 좀 하면서 자유롭게 도움되는 얘기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크게 4가지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에 저희 주제가 좋은 입지란 무엇인가? 되게 추상적이고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포괄적입니다. 네, 그래서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좋은 입지란 무엇인가요? 너무 좀 이렇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병원 개원을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좋은 입지를 선택하는 것일 텐데요. 뭐 막연하게 이제 뭐 봉직하시고 개원 입지를 찾는다고 보면 막상 이렇게 뭐 사이트라든지 뭐 일반 지인들을 통해서 입지를 선정하게 될 텐데 그것보다는 전문가와 이제 처음부터 동행을 하셔서 입지를 선택하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또 입지를 보는데 여러 가지 부분 체크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하고 동행을 해서 입지를 알아보시면 상당히 시간적이나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경험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개원할 때 우리 김경수 대표님이랑 한 10군데 넘게 돌아본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보던 관점이랑 지금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제가 그때 우리 땡땡동에 갔을 때 제가 다시 그 길을 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는 되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거기를 선택을 안 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5년이 지났는데 그때 그 지역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 여기 정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경험과 이 노하우가 좋은 입지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뭐 누구나 다 동의하실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와 처음부터 동행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죠. 사이트도 많고. 네, 컨설팅-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게 좀 선택하기가 힘든데요. 예. 근데 이제 뭐 우선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그 개원을 먼저 하신 선배 병원 원장님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그 유튜브라든지 거기에 좀 신뢰성이 있는 사이트에 픽을 하셔서 연락을 해보고 우선은 여러 군데를 만나서 좀 부딪혀 보는 게 좀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게 정하기 전에 일단은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게, 맛보기 한번 해보는 게, 그리고 몇 군데 업체를 만나보고 한번 얘기 들어보고 그때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대신에 그 과정에서 너무 유혹당하지 마시고, 대부분 그러거든요. 이거 빨리 선택하라고. 이거 좋은 자리고 지금 선택 안 하면 다른 사람 채간다고. 그렇게 호객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것만 해도 리스크를 상당히 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좋은 입지의 필수 조건을 세 가지로 요약해 주신다면 무엇인가요? 뭐 입지를 이제 선택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병원 개원을 하는데 환자들이 경쟁 병원도 많고 이제 대로변에 만약에 그 개원을 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병원이 뭐 지나가다거나 차를 타고 교통을 이용할 때 그 병원이 튀어야 되고 먼저 우선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많은 경쟁 병원이 있는 한에서도 튀는 건물이 있고 가시성이 좋은 위치에 선점을 하시면 아무래도 직객이 더 수월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시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가시성이 이제 아무리 좋아도 이제 막상 요즘에는 이제 각종 뭐 SNS나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예약도 하시고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시는데요. 일단은 가시성이 좋다고 해서 거기에 뭐 지하철역과 멀다든지 아니면 갔는데 뭐 주차할 공간이 없다든지 그래서 가시성 다음으로 보는 게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좋은 입지라고 했을 때 막상 이렇게 노출도도 좋고 접근성도 좋은데 뭐 안에 이제 건물 내부에 주차장이 뭐 안 좋다든지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멀리 떨어졌다든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시성이 아무리 좋아도 뭐 내원하는 그 환자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가시성, 접근성,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뭐 주차장이 넓게 확보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좋은 입지의 조건은 너무 많아서 세 가지만 꼽으라고 그러는 질문이 너무 어려운 질문 같아요. 맞습니다. 뭐 애가 10명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좋은 애 3명 꼽으라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좀 좋아하시니까 첫 번째 질문으로 좀 드렸습니다. 먼저 가시성인데 저는 좀 부연 설명하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상권이 정해지면 그 상권에서 가장 랜드마크 건물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시성이 좋다는 얘기는 잘 뛴다는 거고 그 지역 하면 거기라는 그 공식이 성립되는 그래서 나중에 위치 알려주기도 쉽고 또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다는 거고 예를 들면 서면 하면 롯데백화점 앞에 뭐 예를 들면 부산 서면인데요. 그렇게 하고 뭐 광화문 하면 뭐 교보문고 앞에 뭐 이런 어떤 대표적인 그런 랜드마크 건물이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우리 김경 대표님이랑 저는 지금 아주대 삼거리에 자리를 잡았지만 용인에 우리 보정동 갔을 때는 보정동에 있는 여러 건물 중에 딱 그 랜드마크 건물 무조건 거기를 봤거든요. 거기가 제일 잘 눈에 띄는 거고 또 사람들이 다 아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입지이지 않을까. 물론 상가임들은 비싸죠. 비쌌습니다. 원래 좋은 데가 비싼 거니까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네. 두 번째가 접근성인데 접근성은 정말 요즘에는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불편하면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도 얘기하셨지만 편리성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만 주차가 그렇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업종 과목 안 따지고 사실은 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제일 1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다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고, 예,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버스 노선도 좋아야 되고, 지하철이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지역을 정할 때도 보면 거의 지하철 노선 따라서 정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예, 그리고 버스가 앞에 몇 대 지나가느냐, 그 다음에 횡단보도 있느냐, 그 다음에 유명한 프랜차이즈 뭐 커피 매장이 있느냐, 뭐 이런 것도 다 연결되는 선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제일 이제 고민이 될 때가 이 임대료 때문에 고민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데는 비싸잖아요. 비싸죠. 대부분 다 비쌉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싸도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방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가시성이나 접근성, 편리성을 갖춘 역세권의 건물들은 대부분 다 비쌉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뭐 A급, B급 상권으로 나눴을 때 A급 상권과 B급 상권이 월 임대료가 뭐 평당 뭐 50만 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날 텐데요. 병원 운영을 했을 때 그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는 부분이라서 평당 진짜 가시성과 편리성과 접근성이 좋은 건물이 평당 뭐 50에서 100만 원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났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반드시 랜드마크 건물로 개원을 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비싼 데가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합당할 때는 비쌀 수밖에 없고요. 좋은데 싼 데는 없죠. 없습니다. 이건 사기죠, 사기. 사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 혹시 이거 속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정도로. 그래서 일단 고민이 되시면 임대료만 보시고 판단하셔도 돼요. 임대료가 비싼 데가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좋은 입지의 요건은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 진료 과목에 따라서도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뭐 내과나 소아과나 이렇게 급여 진료를 할 과가 그렇게 위치가 좋은 데 있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비싼 임대료 강남에 갈 필요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어느 정도 배경 지역에 있는 반경 몇 킬로 이내에 배우 세대수만 확보가 되면 또 되는 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선별해서 정해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 과에 또는 그 원장에게 맞는 좋은 입지는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두 번째는 정해져 있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네 가지 상권을 얘기하는데, 상권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네. 말씀 설명해 주세요. 이제 저는 이제 그 다른 전문가들은 보통 이제 신도시, 그 다음에 구도심, 그 다음에 뭐 역세권 상권, 그 다음에 오피스 상권,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저는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보통은 병원이 개원할 수 있는 입지가 상업용지 지역에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네 가지로 크게 분리를 하면 유통 근린 상업지역,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 그 다음에 근린 상업지역, 그 다음에 제일 이제 핫한 중심 상업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병원 개원 입지에 맞는 지역으로는 사실은 유통 상업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보다는 말 그대로 신도시와 구도심의 경계에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중심 상업지역, 뭐 유흥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린 상업지역처럼 뭐 학원이 밀집 지역이 돼 있고 직장인들이 많이 근무한 지역, 거기에 이제 경계선에 있는 지역을 개원 입지를 선택을 하면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병원 개원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입지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저는 이 네 가지 상권 중에 지금 기존의 원장님들 추천을 할 때도 신도시가 지금 재건축으로 해서 재개발이 돼서 입주가 된 지역과 그 다음에 신도시가 미리 입주가 된 지역, 경계에 되어 있는 그 위치에 있는 물건을 지금 현재는 많이 소개해드리고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첫 번째처럼 진료 과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상권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상권이 가장 적합한지는 진료 과목에 따라 다르고 원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중에 일반적으로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데가 이제 그런 지역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사실 신도시가 참 좋기는 한데 매력적이긴 한데 또 취약한 문제도 있잖아요. 경쟁이 심하죠. 예. 그리고 선점 효과가 요즘엔 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옛날에는 신도시에 먼저 들어가면 선점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안 따라오니까 네. 그 지역은 본인이 이제 다 먹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요즘엔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예. 요즘 뒤따라오는 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도 없으니까. 너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진짜로 입지가
없다고 할 정도로 품귀 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좋은 입지가 없는데 진짜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요즘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는데 그래도 자리가 없어요. 근데 신도시는 한 군데가 있어도 내가 들어가서 좀 잘 될 것 같은 자신감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럼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또 그렇게 되면 나눠 먹기가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도시는 요즘에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구도심이 확실히 좋기는 한데 네. 또 구도심의 또 단점은 발전 가능성이 한계가 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건물 찾기가 힘들고. 아, 예. 건물이 없죠. 특히 주차가 맞습니다. 너무 안 네. 돼요. 주차가 좋은 구도심 지역이 또 없는 것 같고. 찾기가 힘듭니다. 또 하나는 경쟁병원이 워낙 막강한 분이 계시면, 맞습니다. 터줏대감으로 잡고 있는 분이 계시면 싸워가지고 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도 통증이나 정형외과나 내과나 뭐 이런 거는 또 구도심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역세권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곳이죠. 그렇죠. 뭐 네. 업종에 상관없이 잘 뭐 역세권은 다 좋다고. 그러니까 근데 비싸서 문제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피스 상권은 또 조금 고민해 봐야 돼요. 오피스 상권이 맞는 과가 있고 안 맞는 과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거기 특히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에는 그 과별로 조금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오피스 상권에 예를 들어서 뭐 소아과나 뭐 소아청소년 아동 발달이 들어가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전혀 운영이 안 될 겁니다. 예. 아무래도 오피스 상권은 좀 비급여로 좀 해서 낮에만 좀 근무하고 밤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 짧은 시간, 점심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좀 집중해서 비급여로 좀 충분히 객단가가 좀 높을 수 있는 뭐 피부과라든지. 그런 과가 들어가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보통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상권으로 나뉘는데 우리 김경수 대표님은 상업용지, 유통, 일반, 근린, 중심 상업 지역 이렇게 나눠 주셨어요. 네. 근데 진짜로 그 최근에 제가 다른 입지 전문가하고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지도에 이렇게 클릭을 딱 하니까 그런 구분이 딱 되더만요. 색깔별로 구분이 색깔별로 있습니다. 구분이 딱 되던데요.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는 좀 놀랐어요. 그래서 딱 보면 딱 클릭을 하면 그 웹이 있더만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하면 중심 상업 지역이 딱 뜨고 어디 딱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지하철역이랑 서울 지역을 봤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딱딱딱 해가지고 후배가 개원한다고 같이 한번 따라갔었거든요. 네. 그 후배가 이제 그쪽 업체랑 연결이 돼가지고 한번 봤는데 그쪽에서는 좀 답이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것만 사실은 먼저 이렇게 원장님들이 입지 선택을 할 때 그 나중에 개원할 때 용도랑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근린상업지역하고 그 상업용지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 위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거기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다른 쪽으로 보게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 고민할 때는 좋은 데부터 자꾸 봐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 군데 보아야지 상권의 특징을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이야 저도 얘기하지만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입지가 어딘지는 알겠어요. 좋은 입지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꿀팁 좀 가르쳐 주세요. 답안처럼 정해진 건 없는데 이 병원 개원 컨설팅 입지를 많이 이제 그 원장님들하고 동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원을 많이 해주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요. 이것 또한 사실은 병원의 컨셉과 병원 그 원장님들 과별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거 좀 배제하고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꿀팁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뭐 서두에서 말씀했다시피 약간 뭐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지역의 반경 1km 이내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다 합해서 세대수가 5,000세대 이상인 곳을 먼저 픽을 해놓고 내과면 내과 경쟁병원들을 거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한 다음에 일정 부분 이제 건물이 어느 정도 두세 개 정도 픽을 한 다음에 현장 답사를 가서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다는 뭐 역세권이라든지 뭐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다든지 그것도 당연히 보셔야 되고 저는 사실은 경험상 봤을 때 일단은 우선적으로 보는 게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끼고 있는 그 코너 건물, 그리고 주차장이 실질적인 법정 대수보다 여유 대수를 확보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 말 그대로 주상복합 건물을 먼저 픽을 하시는 게 병원 운영을 할 때 내원 환자들이 편리하고 그 다음에 접근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5,0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교차로 코너에 끼고 있는 건물 중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픽하셔서 주차장이 좋은 건물로 픽을 하면
실질적으로 뭐 병원 개원하시는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른자네요, 노른자. 네. 그거 세 가지가 교집합되는 데가 완전 노른자인데, 문제는 많지 않다는 거죠. 노른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 안 되면 밀어내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권리금 주고. 준다든지. 예를 들면 이제 병원을 밀어낼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당구장, PC방. 요즘에는 뭐 잘 안 되는 헬스장, 웨딩홀. 웨딩홀. 그다음 예전에 뷔페. 그런 건물들이 요지에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건물들 좀 픽하셔서 잘 들어가는 정 안 되면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정말 거기가 마음에 드는데 정말 자리가 없으면 나중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기다리거나 또는 권리금을 주고 이제 내보내는 방법도 맞습니다. 도모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너무 자리가 없거든요. 맞아요. 노른자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은 빨리 하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자리 없으니까 나왔을 때 빨리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독촉을 하고 원장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건 또 좀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권리금도 사실은 자기 그 컨설팅 비용까지 다 이렇게 얹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뭐 생각보다는 원래 줘야 될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워낙 이제 수요 공급의 그 그래프에서 보면 사실은 공급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 없어서 이제 우리 임차인 원장님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사실은 입지는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하신 5천 세대 소위 이제 저희 이제 외과는 반경 10km를 보는데 또 급여가는 1km 정도 5천 세대 이렇게 얘기하고 교차로에 주상복합 주차되어 있는 정말 그런 자리 있으면 진짜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 위에도 뭐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하우들은 좀 많습니다.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발품을 받으셔야 됩니다. 결국 로드뷰만 보시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된다. 아까 지도에 클릭하면 색깔이 변한다고는 했는데 그것도 믿으면 안 되시고 그건 참고를 하시고 가셔서 보셔야 돼요. 현장을 보셔야 돼요. 참 재밌는 게 같은 상권에 진짜로 같은 지역인데 바로 옆 건물인데도 두 개가 엄청 차이가 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지역이라 해도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유동인구가 앞에서 한 3일만 잘 보세요. 그러면 저 건물 앞으로는 엄청 지나가는데 이 건물 앞으로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음과 양처럼 이쪽은 그늘이고 이쪽은 양지고 이런 느낌이 드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품을 좀 많이 파셔야 되고 뭐 마케팅 업체의 도움을 좀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공인중개사 분이 전문가라서 좀 오늘 좀 봤지만 이게 어느 정도 맞다는 걸 최종 점검하기 위해서는 일단 마케팅 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경쟁병원 분석도 좀 하시고요. 투트랙으로 가야 돼요. 좀 죄송하긴 하지만 토끼굴을 하나만 파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두 개는 파놓으셔야 돼요. 마케팅 업체한테 도움을 좀 받고, 입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서 더블 체크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또 하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저는 출퇴근 거리가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멀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처음에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지치잖아요. 맞아요, 지쳐요. 사실은 서울에서 막 찾다가 경기도에서 막 찾다가 진짜 없으니까 이제 평택 내려가고 천안 내려가고 뭐 대전 내려가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아시는 분은 익산에서 내과를 개원하셨는데 SRT 타고 수소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뵀어요. 그만큼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까지 내려가는 건데 사실 처음에는 출퇴근 거리가 멀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지치죠. 제가 제주시에 살았는데 이게 서귀포시까지 출퇴근하시는 내과 원장님도 계셨거든요.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그게 뭐 1, 2개월 운영하실 게 아니고 몇 년씩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는 그 실질적으로 환자분들한테 모든 역량을 다 이렇게 쏟아야 되는데 출퇴근하면서 힘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중에 저도 아는 그 통증 원장님이 천안에서 여기 경기도 출퇴근하셨었거든요. 결국에는 한 2년 하시고 다시 천안으로 내려가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나마 천안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이제 육아나 애들 교육 때문에 못 내려가는 상황이면 그렇죠. 이제 병원을 또 이전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어쨌든 좋은 입지를 찾기 위한 여정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하루 이틀 돼서 될 일은 아니고요. 약간의 운도 조금 필요한 것 같고. 네.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진료 과목별로 고려해야 될 입지 요소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럼 이거는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진료 과목별로 뭐 그렇죠. 너무 예. 많을 것 같은데.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좀 이렇게 대표적으로 뭐 두세 과를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그 과들은 아무래도 그걸 포커스로 처음에 컨셉을 잡아서 처음부터 그렇게 입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과 중에 소아청소년과, 그다음에 아동발달, 그 과를 예를 들면 누가 봐도 뭐 역세권, 그다음에 뭐 교차로 코너, 그다음에 그 가시성이 있는 그런 건물을 좋다고 생각을 해도 세대의 연령대 자체가 뭐 50대 이상이라든지 뭐 고령이 이렇게 거주를 분포도가 높으면 실질적으로 소아과나 청소년과, 아동발달과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역세권이라도. 그래서 사실은 소아과를 입점 개원할 때는 신도시, 그리고 3, 40대 그리고 연령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상권 중에 그 재래식 시장이 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세대 수가 또 이렇게 도보로 5분 거리 안에 그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연령대가 50대 이상 그런 연령대가 막 거주를 하고 있는 그 지역에는 아무래도 뭐 통증, 마취, 정형, 그 마디 전문 병원을 개원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내과나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누가 봐도 좋은 상권, 그런 상권에 이제 경쟁 병원을 좀 피해서 대형 평수로 자리를 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맞을 것 같고요. 이제 뭐 특수과는 아닌데 안과를 개원하실 때는 사실은 안과의 그 이제 진료 과목 자체가 이제 너무 폭넓고 포괄적이고, 예전에는 이제 5, 60대 연령대에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안과가 잘 됐는데, 지금은 사실은 뭐 젊은 그 학생들도 미디어를 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눈이 뭐 필요하다든지 눈에 이렇게 안 좋은 그 환자들 분포도가 많기 때문에 실제 안과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20대나 전체적으로 70대까지 이렇게 연령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뭐 반경 10km 내에 그 대형 안과 병원이 없는 지역, 그런 지역을 선택을 해서 개원을 하시면 안정적으로 병원을 개원하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전하고 또 좀 바뀌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전통적으로 뭐 소아과 신도시, 네. 뭐 재활과 구도심, 재래시장 근처, 뭐 이렇게 공식들이 있었다면 네. 요즘엔 조금씩 그 공식들이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까 우리가 소아과 신도시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사실 신도시 중에서도 젊은 세대가 많이 없는 신도시도 있거든요. 오히려 연령대가 높은 신도시도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도시 무조건 소아과 이거는 또 공식은 네. 아닌 것 같고, 이제는 그 공식들이 조금 무너지고 있는, 아까 안과 얘기도 좀 하셨지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우리가 이제 입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좋은 입지가 무엇이고 진료과별로 어떤 입지를 고려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근본적으로 입지보다 더 중요한 건 원장 요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기대하는 답변이 아니라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 사실 우리가 어디가 입지가 좋을지 궁금해서 영상을 보시고 계실 텐데, 저는 입지보다 더 앞서는 요소는 원장 요소다. 네, 결국은 원장님 진료니까 실력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입지에 들어갔는데 누가 봐도 좋은 입지인데 잘 안 되는 병원이 있거든요. 와, 정말 여기는 무조건 대박이야 생각했는데 들어가서 대박이 안 되는 곳도 있단 말이죠. 그럼 과연 그 요소가 무엇이냐. 진짜 입지만이 전부는 아니다. 맞습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데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실력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자신 있다고 해도 사실 악지는 피해야 되잖아요. 예, 제일 험지는 피해야 돼요. 이게 험지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는 에너지가 있으시면 험지가 아닌 곳에 가면 정말 대박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입지를 고민할 때 처음에 전제 조건으로 가야 될 건 험지는 피하자. 두 번째, 입지보다 더 중요한 건 원장의 요소다. 맞습니다. 이거는 깔고 시작을 하는 얘기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여튼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진료과별로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예전보다는 방 원장님 말씀처럼 몇몇 과를 집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 습관이랑 패턴 이런 게 너무 바뀌어서 원장님 말씀처럼 진짜 그거를 베이스에 깔아놓고 이제 더 디테일한 분석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경쟁 병원의 실질적인 매출이라든지, 병원을 내원을 했을 때 거기에 뭐 직원분들의 친절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장님이 이렇게 그 진료 실력이 좋아야지 또 구두 쪽으로 해서 또 소문이 나는 경우도 많아서,
말씀처럼 예전에는 딱 이렇게 무슨과의 어느 지역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뭐 말씀처럼 더 이제 세분하게 좀 분석이 들어가서 개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해야 될 게 훨씬 더 많아졌다. 힘든 상황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저희 병원만 하더라도 이 자리를 같은 대장문 외과 의사가 4명이 보고 갔는데 사실 4명이 다 아니라고 판단했던 곳이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전통적으로 대장문 외과는 40대, 50대, 60대가 호발 연령이라서 이 대학가 바로 옆에 있는 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정말 미디어의 영향이 되게 커서 그런지 지역 반경 배우 인구도 중요하지만 좀 멀리서도 찾아오는 경향이 또 많아진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를 보시고 다른 데서도 많이 오는 근데 약간의 그 지역과 거리의 개념이 조금씩은 무너지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맞습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참고해야 될 건 전통적으로 아주 역대급으로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곳 그리고 그 과별에 맞는 입지는 참고는 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그게 무너지지는 않는 거죠. 네네. 좋습니다. 5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차 공간 굉장히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입지에서 부가적이지만 꼭 고려해야 될 요소. 뭐 지역을 선택을 하고 이제 개별 분석을 통해서 이 해당 건물을 선택하고 이제 주차장까지 다 이렇게 보고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개원을 생각을 하고 계약을 이제 하기 전에 사실은 이런 부분은 좀 놓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부동산 입지나 상권 분석을 많이 통해서 경험 노하우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아무리 사실은 주차장이나 이렇게 편리하고 노출도가 좋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앞에 뭐 가로수가 많다든지 이게 사실은 겨울에 상권을 보면 그 나무가 안 가려진다고 느껴져서 이 건물을 픽을 했는데 여름 되면은 진짜 이파리가 무성해가지고 그 병원 자체가 안 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픽을 하셨다고 하면 건물 앞에 가로수가 많이 없는 건물 그리고 그 건물 앞에 지하 주차장도 있지만 지상에 또 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는 건물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경사도가 있는 건물 뭐 이렇게 내리막길에 접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뭐 오르막길에 접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내원하실 때 주차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가로수 하단 많이 있는 지역 있는 건물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차장도 무엇보다도 보실 게 있습니다. 들어간 입구가 일방으로 할 수 있는 건물인지 그리고 투웨이 양방향으로 통행을 할 수 있는 그 건물을 픽을 하시는 게 나중에 환자들이 내원하실 때 가장 그 편리한 건물이어서 병원에 접근할 때 굉장히 편하고 좋은 건물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더 좋다 이거죠. 네, 이왕이면 뭐 사실 주차가 일방통행이 아니라 이렇게 양방향으로 갈 수 있는 투웨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왕이면 그런 걸 다 만족할 수 있는 데는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그런 데가 좋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이제 가로수나 이런 것도 그런 거 못 보고 2층이네 괜찮네 하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로수의 잎들 때문에 다 가려서 아예 노출이 안 되는 특히 여름에 가시성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시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이런 일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고 특히 이제 경사도라든가 또는 그 고가도로 옆에 있는 그런 거는 얼핏 보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알고 보면 사실은 조금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건물 피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까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자주 망해서 나가는 그건 더더욱 많이 하죠. 이게 보면 음식점도 보면 제가 이제 한 곳에 몇십 년 살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계속 바뀌는 상가가 있어요. 이상하게 맛있는 집이 들어와도 계속 바뀌는 상가가 있단 말이죠. 그런 데는 또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병원도 이렇게 잘 안 돼서 나가는 병원이 있는 그리고 근처에 상가가 이상하게 많이 임대가 나와 있는 그런 곳은 확실히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이제 노른자를 가면 참 좋은데 노른자의 자리가 없어서 점점 A급에서 B급을 찾게 되는데 이제 B급 중에서도 그나마 좋은 곳을 좀 찾아야지 주위에 자꾸 상가가 빠지고 있고 뭐 경기가 그 지역의 상권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곳에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 부담이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주차 얘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렸고, 만약에 그 건물에 그 상가에 주차가 힘들면 그 근처에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도 있으면 좋아요. 맞습니다. 예. 근처에 공영 주차장이 있다거나 네. 또는 계약을 해서 내가 우리 병원의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거라도 없다 그러면, 그리고 주차도 보면 기계식이 있고 자주식이 있잖아요. 사실 기계식은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눈길에 눈이 막 타이어에 묻어 있으면 기계식이 입주도 못하게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주차를 볼 때도 주차 대수가 많다고 무조건 괜찮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 자주식이만 해야 됩니다. 예, 직접 가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원웨이도 또 좁아서 이렇게 코너 돌 때 스크래치 난다고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환자들 오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이렇게 입고 나면 다시 그 병원 가기 싫거든요. 네. 어쨌든 고려해야 될 게 많습니다. 자, 6번째 질문인데요. 만약에 아무리 찾아도 마땅한 입지가 없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원을 미뤄야 됩니다. 때가 올 때까지. 네, 때가 올 때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성 원장님하고도 입지를 많이 보는데 시간 할애를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은 대부분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하시는 원장님들이 봉직을 하시다가 개원하시는 원장님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퇴사 날짜에 맞춰서 뭐 내가 3개월 안에 6개월 안에 꼭 개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하고 동행을 해서 뭐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했는데 마땅한 입지가 없다. 그러면은 일단은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 개원 봉직 퇴사 날짜에 맞춰서 개원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 실질적인 계약 조건도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뭐 건물의 권리사항이라든지 나중에 꼭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럴 때는 시간을 더 갖고 2, 3개월 쉬시는 한이 있더라도 개원을 미루고 더 이렇게 정비해서 다시 자리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장고 끝에 악수 둔다. 이 고민이 너무 많다 보면 나중에 악수를 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6개월을 추천드리는데 6개월 동안 입지를 막 찾았어요. 모르겠어. 없어. 마땅한 게 없어. 그 중에 고르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6개월 찾아봤으니까 나 할 만큼 다 했어.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 골라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절대 안 됩니다. 악수입니다, 악수. 네. 예. 차라리 기다려라. 네. 예. 기다리고 시간 텀을 두고 한 3개월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찾으면 네. 이상하게 또 나타나요? 생각지도 않은 그런 위치에 또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짓고 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또 그 후에 이제 정비하고 찾으면 또 더 좋은 입지를 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6개월 동안 이제 입지를 보는 눈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산전수전 막 10군데 시선 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좋은 것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아까 소두에 잠시 얘기했지만 진짜로 좋은 자리는 권리금을 주고 내보내는 거. 6개월이면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투자를 해서 입지를 보시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맞는 입지를 찾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방금 원장님 말씀처럼 누가 봐도 진짜 배우 세대와 동성과 편리성과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물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병원 말고 다른 업종이 뭐 헬스장이라든지 그다음에 F&B 음식점, 그런 음식점들을 잘 서치를 하셔서 권리금이 있는 그런 물건을 픽을 해서 일부 권리금을 원상복구하고 다 주더라도 사실은 그런 자리에 위치를 해서 개원을 하시는 게 그 권리금을 나중에 실질적으로 종료나 양도 양수할 때 그 권리금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권리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권리금을 주더라도 진짜 좋은 위치면 거기에 들어가서 개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때 본 데가 그런 거였잖아요. 네. 1억 권리금 주고 이제 거기를 이제 내보내고 거기 들어갈까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협상까지 하다가 그냥 거기 안 갔는데 그런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사실 이 점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아무리 찾아도 마땅한 입지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입지 찾는 거를 엄청 일찍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예. 이게 짧은 시간에 찾으려고 하니까 없는 거죠. 정말 개원을 고민하기 시작할 때부터 입지 고민을 하셔야 되고, 맞습니다. 그때부터 입지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짧은 시간에 정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이 질문을 바꾸고 싶은 게, 그러면 언제부터 입지 고민을 해야 되느냐, 언제부터 입지를 찾아야 되느냐, 이 질문으로 바꾸고 싶고, 그 대답은 지금
개원 생각하는 이 시점. 맞습니다. 개원을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개원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들 때 맞습니다. 그때부터 입지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 심지어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의사가 되려면 의과대학 6년에 뭐 사실 인턴 레지던트에 군대까지 하면 13년, 14년의 시간 군대 안 가시는 분 빼면은 10년 가까이 10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의대 공부를 하잖아요. 입지 고민도 그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다. 아,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니 의사가 되는 순간부터 내가 대학 교수로 남느냐 안 남느냐가 결정이 되면 내가 대학 교수로 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저는 입지 개원가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내가 나중에 입지를 어디서 개원을 할 거냐를 고민을 좀 깊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리 해봐야 될 것 같고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봉직이 의과대학 다니고 있는데 내가 개원 입지가 나와도 뭐 의사 면허도 없는데 개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대신에 이제 그때부터 실력을 키우는 거죠. 입지를 보는. 근데 요즘 MZ들은 조금 그러신 것 같아요. 아예 처음부터 목표가 개원이라서 네.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MZ들 많이 만나시죠? 네. 한 4년 전에 비해서 최근에 1, 2년에 의뢰해 주시는 원장님들이 MG 그 원장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봉직 생활 할 때부터 그거를 다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고민하고 거기에서 이제 뭐 미디어라든지 뭐 마케팅 이런 광고를 통해서 다 사전에 분석을 해서 다 미리 알고 또 의뢰를 해주신 분도 되게 많아요.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입지를 뭐 언제부터 봐야 되냐, 고민을 해야 되냐, 그거는 뭐 4개월, 5개월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그 개원을 할 생각이 있으면 그 시간부터 해서 고민을 하고 자료도 많이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 아는 내용인데, 네. 뭐 이거 뭐 내 다 공부한 건데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전에 개고생도 많이 보시고 또 개고생 책도 개원은 개고생이라는 책도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건 다 아실 텐데 그러면 저희가 되게 보람 있고 기분이 좋은 거고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입지를 볼 때는 직접 방문을 해야 된다.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저도 동의를 하고 발품을 팔아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이외에 또 체크해야 되는 좋은 입지를 평가하는 방법들. 입지는 사실 결론적으로는 모든 사전에 데이터 분석을 하고 나서 현장 답사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봉직 원장님들께서 시간적인 부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제 뭐 시간이 나실 때마다 발품을 못 팔게 되면 요즘에는 사실 뭐 유튜브라든지 각종 이제 법률 사이트 그다음에 뭐 공부상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민원24시 뭐 이런 부분들에서도 사실은 상권 분석, 시장 분석해 놓은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뭐 시장 그 분석을 발품을 팔지 못하면 그런 자료를 통해서라도 사전에 데이터를 보고 다음 지도라든지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그 현장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서치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경험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이제 봉직을 하고 개원을 하게 되면 그런 데이터도 중요한데 제가 만약에 뭐 내과라든지 정형외과를 개원을 했을 때 그 입지 인근에 경쟁병원이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불가피할 테고요. 그러면은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인근의 뭐 약사님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병원 인근 그 경쟁병원에 납품하는 그런 업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동일 업종의 매출이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약국을 통해서 뭐 처방전 건수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하시면 병원 개원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메모를 자꾸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아이 한 명 키우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요가에 관심이 많아서. 근데 개원 입지를 정할 때도 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절대적으로는 우리 김경수 대표님 같은 공인중개사 전문가의 도움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 잠시 말씀하셨지만 약사님이나 의료장비 납품업체 정말 중요하거든요. 중요합니다. 야 이거 사람들이 간과하는데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어마무시합니다. 정확합니다. 네. 예, 그리고 모르는 정보도 많고요. 네. 예, 일제로 노출이 안 돼 있는 정보. 아까 뭐 인원24나 법률 사이트 들어가면 그 지역에 있는 배우 세대 인구, 그렇죠. 예. 뭐 연령대 다 나온단 말이죠. 다 나오죠. 예, 다 나오고 중심 상가 지역 다 데이터 색깔로 표시 다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디테일한 정말 숨은 정보들은 의료 장비 납품업체, 제약회사 직원분들 너무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예. 심지어 어떤 것도 있냐면 경쟁병원 원장님이 무슨 병으로 약을 드시는지도 알아요. 그분의 인생 계획도 알아요. 한 10년 있다가 병원 접을 거다라는 것도 아시고. 저는 그래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그 마케팅 업체나 의료장비 병원 관련된 분들의 그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맞습니다. 유튜브를 찍을 때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잘 찍는지는 카메라 감독님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카메라 감독님한테 조언을 들으면 내가 영상이 어떻게 이쁘게 나오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나눠야 돼요. 심지어 예를 들면 저희가 대장학문 외과잖아요. 대장학문 외과에만 납품하는 제약회사 직원을 만나면 그 직원이 전국을 다 꿰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대장학문 외과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남은 좋은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요. 맞습니다. 입지를 안다니까요. 네. 원장님 지금 여기 잘 되고 여기가 조금 저물고 있고 여기는 원장님이 10년 지나면 은퇴하실 거고 그러면 원장님 여기가 괜찮은 자리입니다. 나온다니까요. 맞습니다. 여기가 비어 있어요. 여기가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병원은 2개밖에 없어요. 하나 더 들어가도 돼요. 이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와 정말 제가 놀랄 때가 많은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케팅 업체도 아는 거죠. 이게 잘 되는 병원이 왜 잘 되는지 알거든요. 그리고 잘 되는 병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잘 되는 병원의 공통적인 특징은 압니다. 그런 노하우가 갖고 있으면 그 마케팅 업체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디가 괜찮냐? 공인중개사한테 후보지 한 2-3군데 받아서 맞아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어디가 좋은지를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답사 가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현장 답사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네. 현장 답사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느낌, feel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가면 느낌이 오는 데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궁합이 맞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그거 무시 못 합니다. 네. 그 약간 풍수하고도 좀 연결이 돼요. 그 원장님하고의 그 맞는 입지가 있습니다. 네. 그게 여러 군데를 보시다 보면 그렇게 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런 데는 사실은 일단 뭐 사전에 데이터도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입점해서 개원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이게 이제 되게 두리뭉실하고 너무 뭐 그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왔는데 여기가 내 것 같아. 막 약간 그 사랑의 느낌이랄까. 콩깍지 씌우면서 난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 데가 있어. 예. 반대로 왠지 뭔가 안 끌리는데 뭐 이런 데가 있어. 그런 데는 피해야 돼요. 네. 설사 남들이 다 좋다고 해도 갔는데 예, 이러면 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임대인. 맞아요. 임대인을 만났는데 너무 이상해. 피해야 돼요. 아, 그거 진짜 무시 못 해요. 우리는 마지막에 계약할 네. 뻔한 데가 거기였잖아요. 그 계약관계 가서 그냥 임대인 만나보고 캔슬했었죠 그때. 막 임대인이 막 10원까지 따지고 뭐 네. 이러니까. 그러면은 왜냐면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까지 같이 그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로 남아야 되는데 그렇게 불편한 사람은 사실은 병원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어렵죠 사실은. 네. 자, 2가지만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그건데 일단 첫 번째는 선후배 조언이 좀 필요하다. 개원을 먼저 하신 선배님은 학교 후배나 뭐 병원, 수련 병원 후배도 먼저 개원하면 개원 선배잖아요. 그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그분들 병원에 한번 가보시고 조언을 좀 구해보세요. 엄청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입지를 선정하면서 있어서 아쉬운 게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잘 되는데 하나 이것 조금 아쉽다. 그리고 그 선배한테 그 선후배한테 그 질문 해보세요. 다시 입지를 정한다면 뭐 중요하게 생각하냐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뭔가 한이 맺힌 뭔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아시는 분은 신도시에 들어갔어. 아무도 없을 때 깃발을 꽂았어요. 자기는 잘 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신도시에 입주가 늦은 거야. 입주가 너무 늦었어. 그래서 한 5년을 기다려가지고 이제 입주가 다 들어왔어. 근데 경쟁병원이 들어왔네. 그러니까 이제 먼저 들어왔지만 선점 효과가 없는 그런 걸 또 너무 아쉬워하는 그런 분도 계셨고 어쨌든
선후배는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공부입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공부 말고요. 네. 스타디요. 네. 우리 전문용어로 공부는 이제 문서를 서류를 공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입지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셔야 되고요.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좀 괜찮아지시는 것 같은데, 김경수 대표님만큼의 전문 영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어떻고, 등기부등본이 어떻고, 좋은 입지가 어떻고, 세대수가 인구가 얼마고, 이런 거를 본인이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능력 정도는 되셔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좋은 입지에 대해서 우리 마무리 설명 좀 부탁드리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입지를 찾고 이제 픽을 해서 개원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뭐 소비 경제도 어렵고 뭐 지금 자체가 너무 안 좋은 시기라서, 근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 전문가하고 동행을 하셔서 처음에 입지를 고민할 때부터 개원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내가 개원을 해야 되겠다, 그 처음 생각이 들 때부터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고 같이 동행하고 현장 답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면서 그렇게 해서 개원을 준비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하다고 생각은 드시겠지만 막상 이렇게 부딪혀서 전문가하고 같이 하시면 뭐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뭐 나중에 뭐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또 원장님도 개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동행을 해서 처음부터 병원을 운영하고 나중에 개원해서 안정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원장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건 이렇게 전문가와 동행을 하고 이제 입지를 보러 다니는 게 돈이 안 들더라고요. 네, 안 됩니다. 비용을 요청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게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 입장에서는 되게 유리한 거죠. 네, 결국에는 계약이 성사가 되고 네. 계약서를 적어야지 이제 공인중개 수수료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뭐 커피 좀 사드리고 뭐 간식 좀 사드리는 거 말고는, 식사 대접 같이 하는 거 말고는 크게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현재 관행을 악용하시면 안 되겠지만 네. 뭐 여기도 빼먹고 저기도 빼먹고 이러면은 정말 나쁜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이랑 이제 계약을 할 거고 한 두세 군데 정도 만나보시고요. 이분이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이분하고 몇 군데를 꾸준히 좀 다니시면서 좋은 자리를 찾고 또 기다리고 또 만들고 하시면 여러분들 앞에 좋은 입지가 인연이 되지 않을까. 공을 들여야지 맞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입지는. 네, 운도 좀 따라야 되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어서 시간이 좀 한계가 좀 속상하긴 하지만 자세한 건 우리 김경수 대표님 만나서 또 얘기를 나눠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거는 아래에 우리 김경수 대표님 연락처 공개도 되나요? 네, 됩니다. 공개해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하셔서 전화 상담하시고 필요하시면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